자, 2019학년도 6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2학년 문제 물리학 1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지금 속력과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 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동거리는 실제 간 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토끼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거북이는 이렇게 직선을 따라 움직였으니까 토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같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평균 속력은 속력 정의가 시간당 얼만큼 이동거리가 크냐 이걸 고르는 거라서, 지금 이동거리만 놓고 보면 토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출발 동시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토끼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끼의 속력이 토끼가 V의 거북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토끼가 왜 크다? 학생 B 옳은 표현이고요. 변이는 뭐라고 했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서 얘가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변화량, 직선 코스 거리만 생각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토끼랑 거북이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변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말한 학생 C도 정답. 그래서 맞는 건 B, C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 입장에서 얘는 지금 일정은 빠르게 움직인다. 등속 직선이죠. 방향도 그대로고요. 그래서 속력과 운동방향 모두 일정한 A가 가에 해당될 것 같고,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방향은 바뀐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일정한 빠르기, 그리고 방향은 계속 오른쪽 대각선 밑에 대각선 옆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결국 이게 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다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가나다 ABC. 그래서 답은 1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가속도 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방향으로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심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지금 휴지가 쾅 하고 끊어졌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잡아당겨서 원래 휴지가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관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제 관성 고르면 됩니다. 털면 먼지 떨어진다. 관성 관련된 거 맞죠? 그리고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해서 사람이 뒤로 쏠린다. 이것도 관성과 관련된 거고요.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선수는 앞으로 갑니다. 이제 물을 뒤로 밀면 반대로 물이 선수를 앞으로 밀겠지. 앞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아니고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2개 생각하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지금 처음 정지하고 있다가 얘가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해서 10까지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 생각해보면 정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0부터 해서 슉 이렇게 증가할 거고요. 지금 속도가 언제까지 따져주는 거냐면 10m/s 된 거네요. 근데 지금 5m/s도 복귀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5겠지?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총 10m/s가 되는 동안 20m 움직였어. 그 말은 이 넓이가 20m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높이가 10이니까 얘가 4 하면 되겠다. 총 여기가 4초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딱 절반이니까 50. 그래서 여기는 2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초, 4초 이렇게. 그래서 B에서 C까지. 그럼 B에서 C까지면 여기니까 결국 2초에서 4초, 2초부터 4초 구간이니까 총 2초 움직였다 말할 수 있고요. 이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라서 이렇게 15m 움직였고 이렇게 5m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예요. 지금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니까 총 R짬이 오른쪽으로 10N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R짬 F가 MA, 그러면 M이 2kg이니까 얘는 10N이고요. 그럼 A가 5m/s 제곱 나오겠네. 이 5m/s 제곱의 의미가 결국에 5m/s씩 1초에 이만큼 증가한다는 소리라서, 그리고 4초가 지났으면 V는
20m/s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2초일 때 얘가 지금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 일정한 힘이 이렇게 두 개가 작용하는 거니까 총 알짜힘은 50이 아니고 10N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4초일 때 V10 아까 그래프에서 구했죠. 여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결국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4, 20 그럼 여기는 8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40m 그래서 80이 아니고 40m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둘이 미네요. 뭐 질량은 서로 다르지만 지금 A가 B를 밀고 B를 A가 밉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작용 반작용 문제고요. 결국 이거는 둘 사이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경우죠. 방향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힘의 B는 1대1로 같습니다. 물론 이 힘이 같지만 얘는 60kg이고 그리고 얘는 40kg이니까 힘은 같지만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많이 당겨도 결국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으니까 결국 몸무게, 질량 큰 놈이 무조건 줄다리기는 유리해요. 줄다리기 유리합니다. 체육대회 때 참고하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찜을 머리에 이고 지금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찜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짜힘의 크기가 0이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도 빵이라서 지금 A가 0이니까 F는 MA 생각하면은 알짜힘도 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찜에 작용하는 힘 소년이 보찜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소년이 보찜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지구가 보찜에 작용한 힘 지구가 보찜에 중력 말하는 거네.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다. 작용 반작용은 그때 형태가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이런 형태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보찜을 가지고 하나는 소년이 받쳐주고 있고 하나는 지구가 이렇게 잡아당긴 거라서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니은은 아닌 것 같고요. 소년이 수평면을 누르는 힘 소년이 수평면 누르는 이 발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요. 수평면이 소년을 떠받치는 힘 이거는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네. A가 B를 B가 A를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거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받쳐준 힘이 이렇게 있고요. 수평면이 받쳐준 힘 그리고 보찜이 누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소년 자체의 중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년 입장에서 생각을 총 해보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 더하기 보찜이 누르는 힘 이게 지표면이 받쳐준 힘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힘과 이렇게 하나의 힘이 총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 보면 지금 여기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써요. 같은 크기 힘을 계속 준다 이렇게 후 하고 부는 거예요. F의 힘을. 근데 이게 짧고 길고 이렇게 할 거거든. 빨대가 10cm, 15, 32cm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러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는데 시간을 많이 주냐 조금 주냐의 차이야. 그래서 길이가 길면 결국 델타 T가 늘어나는 거니까 델타 T가 늘어나면 F 델타 T가 곧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라서 결국에 나중 속도가 더 커지는 효과지. 그래서 길이가 길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늘어나고 속도가 늘어나니까 더 멀리 날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길이와 상관없이 충격량 크기 모두 같다. 아니죠. 길면 길수록 델타 T 커진다고 했으니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빨대 속에서 충격량의 크기랑 운동량 별의 크기는 같다. 이거는 충격량의 정의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디귿 두 개 되고요. 자, 9번 문제. 충돌 전, 충돌 후 이때 같은 거는 총 운동량 그러니까 P의 토탈이 같아야 돼요. 운동량 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 운동량 P는
MV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12kg m/s,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2kg m/s. 그럼 이게 총 충돌 전의 운동량이 총 14네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여기서 6kg m/s 나오고, 여기는 먼지 모듈의 2V kg m/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충돌 전후 운동량 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14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6이니까 얘가 8 나와야겠네. 그럼 V는 4. V는 4.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V는 3이 아니고 4죠. 그럼 일단 D가 틀렸고 디귿 날라가고요. 니은이 맞는지 확인합시다. 근데 일단 운동량 변화량 볼게요. 운동량 변화량은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이었는데 나중에 6이 됐죠. 그럼 변화량은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근데 크기만 따져줬으니까 그냥 6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근데 변화량만 말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요. 크기까지 했으면 이제 부호 없이 양수만 써주면 되고요. B가 얻는 충격량 곧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B는 원래 운동량이 2였는데 나중 운동량이 무려 속도가 4니까 8 됐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에서 8 빼기 6. 그래서 6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다 맞고요. 그래서 3번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뭐 크기, 마찰, 공기 저항 다 무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력 때문에 슉 내려오죠. 그러면은 속도는 증가할 거고 그만큼 높이는 낮아졌어요. 속도랑 관련된 게 운동 에너지, 높이랑 관련된 게 포텐셜 에너지. 그 합은 일정하다. 외부에서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없다면,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같다라고 가야겠죠. 중력 포텐셜은 높은 곳에 있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질 밑에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C가 B보다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 니은 디귿. 자, 이 실험 보면 운동량 보존 실험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용우철을 이렇게 용우철 두 개, 이렇게 수레 두 개를 용우철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압축시킨 상태에서, 그럼 압축시킨 상태, 이 상태는 정지죠. 그러니까 총 운동량이 0인 상태. 나중에 놔두면 얘가 이렇게 어떤 속도로 움직일 거고 VA,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결국에 총 운동량은 0이 나와야 될 거야. 왜냐면 속도가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1kg에 0.39니까 운동량이 0.39겠네요. 0.39. 그러면 나중 운동량도 0.39. 둘 다 나중인데 A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가겠지.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운동량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일 거니까 합하면 0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둘이 곱하면 0.46, 둘이 곱하면 0.46. 이것도 둘이 곱했을 때 0.48이니까 이것도 0.48 나와야겠죠. 이거는 3kg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요. 맞고요. 결국 질량비가 이거냐 물어봤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 VB분의 MA가 VA분의 MB다 이거죠. 그럼 결국 이게 MA VA가 MB VB라는 소리니까요. 맞죠. 크기만 따지면 방향만 반대고 운동량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은이 같아요. 물론 수학 시간에는 이거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비례식이 두 개일 때만 성립하는 거 아시죠? 세 개부터 성립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알 것 같긴 한데 1대 2대 3이 2대 4대 6이지만 이렇게 곱해서 같진 않잖아요. 두 개일 때만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톡톡 이렇게. 자, 디귿. 기억은 3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자, 열에 대한 공기 부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다가 풍선시운 유리병 수저 안에 놔두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럼 여기도 뜨거워지겠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자, 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올랐대. 그 말은 결국 부피가 증가했다는 소리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피가 증가하면 풍선이 이렇게 커질 텐데, 그럼 풍선이 갖고 있는 탄성력도 점점 커지죠. 그럼 공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거는 다 연력학이니까 PV 그래프야. PV, 뭐 온도 1, 온도 2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 병 안에 있는 기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부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압력이 어떻게 됐냐면, 압력도 이제 외부에서 지금 대기압 말고 풍선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으니까 압력도 증가한 거든. 결국 부피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한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직선은 아니겠지만, 이게 곡선이 어떤 곡선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기체가 나중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도 증가했고, 지금 부피도 증가했고, 압력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운동 활발해졌다. 활발했다는 건 결국 속도가 늘어난 건데, 그럼 속도가 늘어났다는 건 온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 기억 맞는 말. 내부 에너지는 결국 온도랑 관련 있는 거라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물어봤거든. 근데 우리 Q는 델타 U 플러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었지.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일을 하거나 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열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은 한 일과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게 빵이란 소리거든. 근데 실제로 내부 에너지 온도가 올라갔으니 이게 빵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2개. 자, 이 문제 보시면 에어백 나오고 범퍼 나왔네.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충돌 쾅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찌그러지고 얘네들이 이게 푹 꺼지면서 결국 델타 T를 늘려주고요. 다시 말하면 충격이 일어나면 V였던 애가 나중에 속도가 빵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운동량 변화량은 총 MV일 거라서 운동량이 그럴 거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결국 MV지. 결국 충격 량은 똑같아요. 근데 충격량이 F 델타 T라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이거를 늘려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야. 이걸 늘리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 무릎을 굽히면 굽히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니까 힘이 조금밖에 안 받겠죠. 안전모 쓰면 안전모가 이제 푹신하면 포수가 야구공 받을 때 뒤로 빼면서 델타 T를 늘려주고 그러면 다 맞네요. 이건 친절하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죠. 온도가 누가 더 높냐면 T1이 T2보다 더 높은 거지. 자, 봅니다. AB 과정에서 이렇게 슉 이때는 일단 1은 안 했고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온도는 올라갔지. 그럼 델타 U가 양수인 상황이죠. 결국 이거 둘이 더한 게 Q니까 Q도 양수.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했다. 지금 Q가 양수니까 흡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C 과정에서 이 경우에서 1은 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0이고요. 이거 둘이 더한 게 Q니까 Q 역시 양수네요. 이 과정에서 1을 했다. 1을 한 거지? 니은 맞고요. DA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일단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0. 그리고 델타 U는 0. 이거 0보다 작고요. 그럼 Q도 0보다 작다. 내부 에너지 일정하다. 온도는 일정한 거니까 내부 에너지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네. 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열기관이네요. 수업 시간에 열기관 많이 안 다루긴 했지만 여기서 한 걸로 대체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열기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열을 흡수해서 이 열 흡수한 걸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100% 일을 다 못해서 일부는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에 내가 Q1의 일을 받아서 이 중에 일부는 W로 쓰고요. 나머지는 Q2로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얼마나 잘했냐. 다시 말하면 열을 받아서 얼마나 일을 잘했냐. 열 효율을 따질 건데 이 열 효율은 어떻게 따질 거냐면 내가 받은 대비 Q1 대비 얼만큼 일을 많이 했냐. 많이 버렸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둘이 더한 게 이거니까 Q1 빼기 Q2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게 연료율이다. 근데 이게 항상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어느 정도는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Q2가 절대 0일 수가 없어서 무조건 Q2가 양수라서 연료율은 절대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뭐지? 마이너스 없애고 이렇게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열기관은 열에너지 1로 바꾼 장치다. 맞고요. 열기관 효율은 Q1분의 Q2가 아니고 1 빼기 Q1분의 Q2 하거나 Q1분의 W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건 열기관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있다면 연구기관 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든 건 바꾼 장치. 결국 기억 하나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 하면 이제 나중에 카르노 기관 나오고요. 그리고 스털링 엔진 나와요. 스털링 기관.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혹시 물리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물리학원으로 시험 볼 친구들은 나중에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한 번 더 약간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열기관은 무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H1, H2 있고 지금 여기는 V인데 여기는 이 V인에 이거를 물어봤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V일 때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는 거랑 이거일 때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지.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1 이거는 2분의 1 m 2v의 제곱 더하기 mgh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슉 넘겨주면 계산해 볼게요. mg h2 빼기 h1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 이건 이거 1로 넘어가야겠네요. 맞죠? 지금 h1에서 h2를 뺀 거구나. 미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넘어와야 되고 이 길로 가야겠네요. 다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아까 마이너스 나서 당황했어. 그러면 mg h1 빼기 h2가 2분의 1 m 4v의 제곱 빼기 v 제곱이라서 2분의 3 mv 제곱 m 없애고 g 넘기면 결국 h1 빼기 h2가 2지분의 3v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V에서 2V 늘어난 거니까 결국 mg h1 빼기 h2가 2분의 1 m 2v의 제곱 빼기 v 제곱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식은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거랑 똑같은 식이지만 자, 이번 문제 보면요. 지금 봅시다. 지금 얘는 그냥 떨어지네. 얘는 낙하성겼고요. 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얘는 일정한 속력이네. 그럼 V가 일정. 그러면 V가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 0. 가속도 0이라는 거는 R자임이 0. 이 말이네요. 가에서는 운동에서 증가한다. 가에서는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증가한다 말할 수 있고요. 나에서 중력 포텐셜이 일정하다. 얘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지.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생각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일정.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라고 봐야겠네요. 보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저항이 작용하니까 저항에 의한 열 같은 것 때문에 보존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 자, 18번 문제입니다. 많이 논란이 있던 문제죠.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이 O 지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O 지점이 평행점이에요. 평행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탄성력이 없는 상태예요. 용수철 초기 위치, 다시 말하면 탄성력이 0인 위치를 말해요. 여기를 이제 O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쭉 늘렸네. A만큼 늘려서 이걸 팍 놨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탄성력 적용할 겁니다. 탄성력 크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탄성력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kx만큼, k는 용철 탄성 개수고요. 상수야. 용철 특징에 따라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좀 두껍고 좀 뻑뻑한 용철은 k가 클 거고요. 부들부들한 용철은 k가 작겠죠. 이 x는 늘어난 길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면 결국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값이었어. 어떻게 구했었냐면 탄성력이 x가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힘 위치에 따라서 결국에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이고 그게 곧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은 kx 나왔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늘어날 때가 제일 탄성 에너지가 클 거라서 A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마찰이 있대. 마찰이 있다는 말은 점점 에너지를 까먹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으면 슝 와서 다시 이만큼 거리만큼 갈 거야.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줄면서 대신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다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할 텐데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서 열 에너지로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열 에너지로 소모되니까 그 다음에 더 조금밖에 못 가. 원래는 더 끝까지 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길이를 비교하면 OA랑 OB를 비교하면 A가 더 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고 자신있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비교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속도가 제일 큰 구간이거든. 속도가 제일 큰 구간인데 거기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니은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자, 봅시다. 이런 경우야.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탄성력을 받죠. 대신에 그럼 탄성력을 받았으니까 얘는 가속 운동할 거예요. 그 말은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마찰이 있다고 했는데 마찰 방향이 어딜 거냐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찰 운동 방향이 반대라서 이쪽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해요. 근데 이 마찰은 크기는 일정할 거야. 근데 이쪽으로 탄성인데 이쪽으로 마찰이 작용해요. 근데 탄성력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늘어난 위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난 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 왼쪽으로 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탄성력은 점점 줄어. 하지만 탄성력이 처음에 클 거니까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얘가 점점 줄어요. 탄성력이 빵 돼버리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 그 말은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힘을 이쪽으로 줘버리면 속도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속도가 제일 빠를 때는 언제냐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계속 힘을 줄 때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탄성력이 왼쪽으로 kx를 주고 있는데 마찰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탄성력의 크기랑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지. 근데 얘는 점점 작아지고 있을 거니까 탄성력이 좀 작아지고 있을 거니까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탄성력이 더 작아질 거예요. 그 말은 오른쪽 방향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속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속도가 좀 줄 거고 결국 속도가 제일 빠른 구간은 탄성력과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인데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 지점은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야. 탄성력은 이 방향, 마찰력은 이 방향이 되는 이 어딘가예요. 그래서 운동의 이제 가장 큰 곳은 O가 아니고요. O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초기 답안지 니은이 맞다 그래갖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정되는 공문이 왔죠. 용처적 탄성 포텐셜에너지는 A랑 B가 같다.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다고 했으니까 긴 쪽이 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A가 B가 같다가 아니라 A가 더 큽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두 개는 하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중간고사 범위를 기말고사 범위를 중간고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라서 사실 18번까지가 볼 문제고요. 19번, 20번은 만약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풀 수는 있는 문제라서 일단 풀긴 할게요. 봅시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상대로는 잘 기억나나요? 철수가 관측할 때 영입 탐우주선이 0.9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운동하고 있고 그 철수가 봤을 때 강원에서 빛이 이렇게 두 개로 빵 발사했습니다. 자,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철수가 보기에 한 지점에서 동시에 빛이 양쪽으로 슝 하고 갔어요. 그러면 영희가 보기에도 한 지점에서 일어났을 때 동시 사건은 영희가 누가 보더라도 동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희가 보기에도 이 강원에서 동시에 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동시다. 그거는 누가 봐도 동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영희가 측정할 때는 철수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영희보다 느리게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강우에서 발생한 빛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일단 철수가 보더라도 얘는 동시에 출발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주선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B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A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A, B. 그러면은 결국 빛이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만큼만 가면 돼요. 결국에 A에 먼저 도착, B에 나중 도착이죠. 그래서 A보다 B 먼저 도착한다. 반대로 말했군요. 아니고요. 철수가 측정할 때 A, B 사이 거리. 영희가 측정했을 때가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철수가 보기에는 지금 우주선이 움직인 거고 움직이는 애가 길이가 수축되니까 2L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되네요. 4번으로 가면 되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써보면 화학식으로 써보면 삼중수소랑 중수소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삼중수소면 수소니까 일단 양성자 하나 있고 삼중수소니까 3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더하기 중수소는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헬륨이 되고요. 헬륨은 4, 2죠. 그리고 중성자 하나가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특징이 뭐였냐면 질량수 변하지 않고요. 총 5 나왔고 양성자 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총 질량만 비교하면 미세하게 이쪽이 더 작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작아진 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핵분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 맞는데 지금 두 개를 더했잖아. 분열된 게 아니라 분열이 아니고 융합이죠. 반응장 반응물의 질량합과 반응물의 질량합은 같다가 아니고 작아져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왔다고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됐다. 하나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율공하세요.